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재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실천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재 공동체 라디오가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 그리고 자원순환 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쓰레기는 자원이다라는 주제로 9편의 캠페인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의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에 앞장서려는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ESG9 자원 재순환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현재 공동체 라디오 프로듀서 박준홍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부산 녹색 소비자 연대 이자영 사무처장님 그리고 소비자 운동 활동가로 수고하시는 조이랑 씨 두 분을 모시고 녹색 소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녹색 소비. 뭔가 그 환경에 관련된 말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녹색 소비인지 좀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녹색 소비라는 것은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다. 네. 소비는 뭐냐면 사고, 쓰고, 버리는 것이 이 세 단계를 소비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자말로 굳이 표현을 한다라면 구매와 사용과 폐기 네. 이게 이제 소비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녹색 소비는 뭐냐면 녹색 구매를 해서 녹색 사용을 해서 그리고 녹색 폐기를 하는 것을 녹색 소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녹색 구매, 녹색 소비, 녹색 사용, 녹색 폐기? 네, 그렇습니다. 전부 녹색이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어떤 귀에 닿질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제가 또 쉽게 더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언제부터 이 녹색 소비라는 말이 사용됐습니까? 네, 1992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 브라질 리우에서 UN 환경 네. 개발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네. 범지구적으로 환경 문제를 일깨워준 회의였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환경 보전을 위한 의제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네. 계기로 시민사회에서 생활 양식 전환, 소비 패턴의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녹색 소비자 운동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아마 제가 활동하는 녹색 소비자 연대가 1996년에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가장 먼저 녹색 소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운동에 수고하시는 우리 조이랑 활동가께서 녹색 소비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녹색 소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북극 한파 소식이 얼마 전에 또 네. 있었고 또 1월 23일 날짜의 뉴스에는 폭우, 그러니까 한파 다음에 폭우가 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폭우로 3,000명에게 이제 3,000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네. 이런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이제 듣고 있습니다. 네.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섬에 산불이 번져가지고 동네까지 다 내려와서 네. 거의 하와이 섬이 초토화 되다시피 해서 거의 지옥이다. 네. 그런 어떤 보도도 참 많았고요.
있었고요. 뿐 아니라 뭐 그리스라든가 캐나다에도 다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산불은 왜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이냐면 돌발 가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기후에 우리가 겪는 어떤 기후의 어떤 현상들이 슈퍼 태풍인데 굉장히 강력한 슈퍼 태풍 그리고 이제 국지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의 국지적 호우가 그 폭우로서 내리는 또 이제 폭염 굉장히 덥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기후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사용을 하고 대량으로 버리는 폐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져서 이것들이 지구 온난화 또 이제 기후 위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녹색 소비의 적기다. 최적기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국민들 또 소비자들 시민들의 생태적인 민감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안에도 이렇게 꼼짝을 못하구나. 네. 환경이나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이 바이러스 이런 거에 우리가 인간이 꼼짝을 못하는데 뭔가 좀 겸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당시에 좀 하면서 또 비대면이니까 배달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포장 용기가 왜 이렇게 많지?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점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양식은 녹색 소비로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녹색 소비 운동의 최적기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 지나치게 많은 그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네. 그것이 바로 그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을 네. 폭설, 폭우, 네. 그다음에 폭염, 네. 그다음에 슈퍼 태풍 네. 같은 그런 기상 이변을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그 녹색 소비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설명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조일랑 활동가께서는 이 소비자 운동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녹색 소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네,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는 산무 운동이라고 전국의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하는 회원 운동이 있습니다. 첫 네. 번째 노 빕, 노 카, 노 플라스틱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환경 마크가 있는 공산품 제품에 대해 대형마트를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매대에 어떤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보고 제품군에는 다양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작년에는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에코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네. 환경 독서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이런 활동을 했고요. 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가 그 독서 모임에서 했던 내용들이 환경에 관련된 네. 책들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제일 네. 첫 번째로 봤던 책이 저희가 옷을 지금 너무나 많이 사고 버리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더 이상 옷을 막 사고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그런 네.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리고 또 주부다 보니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운동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영 사무처장님 가정에서 쉽게 녹색 소비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죠. 예, 구매를 할 때 네. 녹색 소비를 하는 방법을 이제 구매 과정 제가 처음에 소비의 첫 단계가 구매니까 네. 녹색 구매를 좀 먼저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녹색 구매인데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내가 사려고 하는 게 꼭 필요한 제품인가?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제품을 이제 환경 제품을 내가 사면 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사는 게 가장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사야 된다라면 녹색 제품을 사야지 되겠다. 녹색 제품. 그럼 녹색 제품은 뭐 이렇게
녹색 제품을 어떤 걸 녹색 제품이라고 우리가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면 상품의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또 소비를 하고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보다 적게 사용을 해야 되고 에너지도 적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인체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그런 제품을 녹색 제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가? 이러면 떠오르는 어떤 마크들이 있을 겁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는 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가 이런 질문할 수 있고 재활용성이 좋은가 이게 지금 페트병은 분리 배출을 무색 페트병 분리 배출하면은 또 이게 또 페트병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또 아니면 그냥 이제 쓰레기로 이렇게 우리가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복합 재질의 그런 어떤 포장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천연 성분인가 또 리필이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섬유유연제는 뭐 플라스틱 케이스 내가 다 썼는데 리필 제품이 있나? 이걸 이제 좀 써야지. 이런 제품인가 또 감안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건강을 해치지 않는가. 우리가 화학 제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각종 세제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하지 않은 화학 제품이었던 거죠. 그러면 안전성이 보장된 화학 제품인가? 인체에 이제 해가 미치지 않는가? 또 수리와 부품 교환이 쉬운가? 그런 것들 또 이제 재생 제품인가? 또 한번 그 우유팩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우유팩으로 재생산된 그 화장지가 있었잖아요. 뭐 그런 제품들을 산다라면 굉장히 녹색 구매를 하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녹색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귀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충동 구매. 옷. 충동 구매 옷.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저도 많거든요. 한두 번 입고 버리고. 녹색 소비를 완벽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폐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녹색 사용은 난방 온도를 20도, 의사협회에서는 19도가 건강한 온도라고 합니다. 그럼 냉방 온도는 25도.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를 사용하고 샤워 시간은 줄인다. 5분 동안 샤워 운동, 도시가스, 전기, 물 절약을 의미하고요. 안 쓰는 플러그는 뽑기.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냉동실은 채우고 냉장실은 60%만.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텀블러는 가지고 다니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그럼 녹색 폐기는 뭐냐? 쓰레기의 대부분은 포장재 쓰레기이기 때문에 살 때부터 폐기를 생각하자. 포장재가 적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비우고 씻고 떼고 각 품목별로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 폐의약품은 약국에서 분리배출을 한다. 폐형광 등도 분리배출을 하고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99-0903 그리고 인터넷은 사이트는 1599-0903.or.kr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소형 폐가전은 5개 미만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실천하는 거 다는 못 되고 몇 가지밖에 안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실천해야 알고 인식하고 이제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또 물건을 살 때 보면 녹색 상품이라는 것이 또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설명도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이제 녹색 구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가 또 재생 제품인가 또 천연 성분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던졌잖아요. 근데 물건 살 때마다 그 많은 질문들을 하면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소비자님들은 마크를
마크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아, 그래서 환경 이제 녹색 제품에 관련된 마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었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부터 5까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1등급을 사는 게 가장 녹색 소비가 되는 거예요. 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마크가 있다. 그걸 네. 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 방송을 또 그 우유팩에 대한 방송을 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유팩이 화장지로 또 이렇게 제 이 그 리사이클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럴 때 이렇게 이 화장지가 위생적인가 안전한가 지금 우유팩에서 만들어졌는데 위생적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재활용해서 어떤 제품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면 굿 리사이클드라고 해서 GR 마크라는 것도 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난 방송에 나왔던 제품은 GR 마크는 아니고 환경 마크였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써 있는 환경 마크입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도 공산품에 필기구 또 뭐 파일 그다음에 A4 용지 뭐 심지어는 가스레인지 침대 이런 뭐 벽지 장판 등등의 환경 마크가 참 많은 품목에 이제 환경 마크가 부착돼 있어요. 근데 그 마크에는 친환경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마크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그리고 GR 마크는 우수 재활용 제품에 붙이는 마크구나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마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글자가 친환경이 아니라 CO2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CO2라고 써 있는 것은 탄소 성적 표지 인증이라는 건데 CO2가 이만큼 발생했다. 200g이 발생했다. 500g이 발생했다. 그럼 200g 발생한 걸 선택해야 탄소 배출이 적은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O2가 써 있는 탄소 성적 표지 인증 마크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마크가 있냐면 우리가 유기농 마크는 주부님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네, 그 우리가 농산물 살 때 유기농 이렇게 써 있는 유기농 마크가 있고 또 이제 축산물을 살 때는 동물복지 예, 동물복지 이렇게 이제 써 있어서 또 그런 그 이 마크들을 아마 잘 아실 거라서 또 뭐 동물복지 축산물 이렇게 또 이제 계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이제 수산물 쪽에 말씀만 드리면 지속 가능 수산물에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한 어업 방식의 수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MSC나 ASC라든가 이런 마크들이 있어요. 네. 이왕 구매를 하려면 말이죠.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희가 화학 제품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네. 화학 물질 저감 우수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화우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녹색 소비자 연대와 환경부에서 협약을 해 화학 물질을 우수하게 저감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초록누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품이 명시되어 있고요. ecolife.me.go.kr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녹색 소비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런 녹색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실천하는 게 큰 영향이 있을까?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단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이 뭐 아이들부터 해서 주부 또 이제 뭐 남편들이라든지 다 워낙 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절약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 녹색 소비를 이렇게 한 명 개인 단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환경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이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4월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 후보들이 특히나 우리 연제구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환경 철학과 환경 마인드, 환경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공약 내용들을 뭐가 있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왜냐하면 개인이 이제 투표를 하면서 그런 이제 선거권을 이제 행사를 할 때 이 정치 부분으로도 중요하니까 네, 그 어떤 후보들의 면면이 환경적인 공약을 잘 살피셔서 파워들을 또 뭉쳐서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경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뽑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좋은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한 번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힘들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딱 한 번만 먼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한 번만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그리고 2번 하게 되고 네. 3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몸의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한 번만 해보는 거 그걸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럴수록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녹색 소비 교육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그 녹색 소비자 연대는 2가지 그 크게 이제 클럽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초록천사 클럽이라고 초록천사. 네, 그래서 뭐 어린이 초록천사, 네. 그다음에 청소년 초록천사 이렇게 해서 한 6회 정도의 어떤 횟수로 해서 멘토 지도자가 있어요. 네. 그런 멘토 지도자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 이론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 이렇게 배우고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탐구를 또 해 가야 되고요. 마지막 회차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캠페인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면 연제구가 뭐 어디가 가장 이게 번화가지? 그러면 그 번화가에 또 아니면 학교에서 해도 되고요. 스스로 캠페인 뭐 하려면은 이제 OX 뭐 판을 만들던지 퀴즈를 내야 된다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으로 아이들이 직접 준비를 해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성공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설명하기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참 너무 쑥스러운데 근데 설명하니까 잘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초록천사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 또 이제 어른들과 함께는 에코팀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처음 예를 들어서 쓰레기다. 그러면 이제 일정량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쓰레기 양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비닐은 이만큼 나왔고 플라스틱은 이만큼 나왔는데 우리가 이 활동을 10회차를 끝나고 나서는 이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나를 측정을 해보는 뭐 그거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생활 방식부터 바꾸는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 가계부를 쓰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녹색 가계부가 어떤 것이냐면요. 네. 월 1회 전기 사용량 요금,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수도 사용량 요금 네. 이것들을 한 번씩 기록을 하고요. 매년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 얼만큼 내가 줄이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 사용량 수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당연히 절약이 되겠죠. 네. 네, 녹색 가계부입니다. 네, 그렇군요. 녹색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나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공공기관은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법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녹색 구매 촉진법에 의거해서 각 공공기관들은 이제 뭐 복사용지를 산다 이렇게 했을 때 녹색 제품들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비중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 역시도 지금 이제 ESG라고 해서 이제 그 환경 그리고 이제 사회 지배 구조 이런 어떤 ESG 경영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떤 이 녹색과 관련된 그런 구매를 한다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네, 이제 끝으로 녹색 소비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가장 손쉽게 지킬 수 있는
녹색 소비 방법이랄까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음식물 줄이기입니다. 음식물은 딱 먹을 만큼만 요리를 하고 네. 남아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좀 적게 먹자. 네. 그리고 물티슈 사용을 좀 적게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버리는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들을 줄이자. 네. 너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실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녹색 소비라는 것은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개개인의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녹색 소비자 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그리고 소비자 운동 활동가 조일랑 씨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BEF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에서 도움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조관우가 노래하는 하늘 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7편 자원 재순환 제도적 개선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